네, 안녕하세요. 고혜람 이영입니다. 오늘 제가 좀 늦었는데요. 음, 지금 비디오가 웹캠이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서 오늘은 아, 얼굴 없이 그냥 소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가끔가다 이 웹캠이 인식이 USB에서 이제 안 되는데 오늘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음, 예. 그, 뭐, 얼굴이 안 나오는 부분은, 이제, 제가 빨리 이제 수정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목소리로, 원문 강의하고, 그 다음에 질문과 대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음,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원문 강해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아, 이제 네, JJ님하고 강MJ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이제 음성이 안 들리거나 이러면 또 이제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음, 이게 음, 이제 모든 기기가 가끔씩 이렇게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네, 그럼 바로 어, 원문 강해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2장 10절, 2장 10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장 10절은 약간 좀 깁니다. 그래서 어, 이제 좀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가볍게 진행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문장이 길기 때문에 좀 이제 끊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글자를 크게 키우고 잘 보이실 수 있게. 네. 자, 이것이 보시는 이제 세 패러그래프로 제가 나눴는데요. 오늘 2장 10절은 좀 비교적 문장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2장 10절 원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 mind exists in a state of not enough. 네,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마음은 어, not enough, 충분하지 않아라는 state, 상태 속에서 존재합니다라는 뜻이죠. 네. 마음은 충분하지 않아 상태 속에서 존재하고 and so is always greedy for more. 그렇기 때문에 항상 greed는 욕심인데요. 욕심꾸러기다. 뭐의 욕심꾸러기냐? for more. 그러니까 더, 더 이런 이제 욕심을 많이 내죠. 더. 이 더도 참 어떻게 보면은 아주 우리 본능 중에 그냥 기본적인 본능인 것 같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어쨌든 좀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에고 입장에서는 아무리 많이 모아도 사실은 내재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생명체는
내재적으로 이제 탄생이라는 거는 곧 죽음을 포함을 하거든요. 탄생은 그 안에 이미 탄생하는 순간부터 죽음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탄생과 죽음은 이제 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면으로 탄생이라는 면 이제 뭐 동그라미로 시작하면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그렸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동전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세로로 이렇게 있다면은 이쪽 방향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이제 탄생이죠. 그래서 탄생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옵니다. 세상으로 나와서 한 바퀴 이제 세상을 다 이제 겪고 마지막에는 죽음의 문을 열고 이제 생을 마감을 하는데요. 이 탄생의 문과 죽음의 문이 앞 뒷면이 다를 뿐이지 같은 문이라는 거죠. 탄생과 죽음은 같은 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에고가 그 본능적으로 더를 원해도 사실은 이게 언제나 죽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그 안정 상태, 완전한 안정 상태라는 것은 내재적으로 우리 생명체들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냥 자다가도 사실은 죽을 수 있는 거고, 뭐 아침에 뭐 차 타고 가다가 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거의 24시간 그 내재되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어렸을 때 아이나 이런 글쎄요, 아가들도 이제 이런 게 이제 내재돼 있을 것 같아요. 유전적으로 그 죽음에 대한 공포.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해서든 이제 더 조금이라도 죽 죽을 확률을 줄여보려고 삶이라는 세상에서 줄여보려고 계속 더를 원하죠. 이거는 본능적인 것 같습니다.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다는 특성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when you are identified with mind, 당신이 마음과 동일화되면 you get bored. 당신은 쉽게 you get bored and restless very easily. 아주 쉽게 금방 지루해지거나 아니면은 안절부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새로운 물건이나 뭐를 샀는데 와 처음에는 좋다가도 금방 지루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이제 굳은 거니까 확보된 거니까 또 다른 거를 찾죠. 그리고 이제 찾으려고 했는데 잘 안 찾아지거나 그러면은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이 restless는 안절부절이죠. 쉬지를 못한다는 거죠. restless니까요. 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boredom, 지겨움이란 것은 means the mind is hungry for more stimulus. 마음이 더 많은 자극에 굶주려 있다라는 뜻이고 또 more food for thought, 더 많은 생각을 위한 먹잇감, 생각을 위한 식량을 굶주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And its hunger, 그래서 그 배고픔이 is not being satisfied. 이렇게 이제 마음이 더 많은 자극과 생각을 위한 더 많은 식량에 굶주려 있고 그리고 그 굶주림이 만족되지 않은 상태죠. 그것이 지겨움이라는 겁니다. 이제 일시적으로 만족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배가 고픈 걸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프면 이제 안절부절해지잖아요. 막 배에서 이제 통증 같은 것도 느껴지고 뭔가를 빨리 먹어야 될 것 같고 기운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동료들과 함께 또는 뭐 혼자서라도 식당에 이제 들어가서 배를 이렇게 채우면 금세 또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까먹고 이제 약간의 권태감도 느끼고 이제 그 지겨움을 느끼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이 예, 만약에 더 충족하고 싶은데 만족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좀 그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만족될 수가 없는 게 반복해서 또 이제 왔다가 생각은 왔다가 사라지고 만족도 왔다가 사라지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그러면 이제 권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문단을 보면 When you feel bored 그래서 지겨움을 느낄 때면 You can satisfy the mind's hunger by picking up a magazine. 그러니까 뭔가로 자극이 있어야 되는데 자극이 없게 되면 잡지를 들거나 아니면 making a phone call 이제 전화기 수화기를 들거나 핸드폰을 들거나 아니면 switching on the TV를 켜거나 아니면 surfing the web 이제 주로 요새는 이걸 하겠죠. 이제 인터넷을 하거나 아니면 또는 쇼핑을 하거나 going shopping 또는 and this is not uncommon 이것은 이제 그 다음 나올 말이 일어나는 일이 별로 흔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흔하다는 거죠. Transferring the mental sense of lack 그러니까 정신적인 뭔가 결핍감 그리고 and its need for more 더를 원하는 그 욕구가 몸에 to the body 몸에 전가돼서 and satisfy it briefly by ingesting more food 더 음식을 먹는 것으로 잠깐 만족감을 느낀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참 있는 것에 편안해하면 좋은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상황을 지겨워하죠. 왜냐하면 마음이 그 뭔가 부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mind's hunger, 마음이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뭔가를 이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요새는 거의 이제 잘 보시는 분이 없겠지만 잡지를 읽는다거나 이 책이 나온 지 벌써 십몇 년이 거의 15년 가까이 흘렀으니까요.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하거나 이것이 모두 요새는 핸드폰 하나에 다 들어있죠. 뭐 쇼핑도 핸드폰에서 하고 TV도 핸드폰으로 보고 인터넷은 당연히 핸드폰으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가 주변 사람들 보면은 그냥 가만히 혼자 이렇게 넋놓고 있는 사람보다는 대부분 핸드폰을 들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참 신기한 광경인데요. 지하철이나 이런 걸 봐도 전부 다 핸드폰에 아주 몰두해 있죠. 그리고 가끔 이제 이어폰 꽂고 혼자 막 중얼중얼 거리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랑 전화하고 있는 거고요. 옛날 사람들이 봤으면 미쳤다고 했겠지만 요새는 아주 흔한 광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별로 안 채워지면은 이 갈증이 이제 지루함, 이제 뭔가 할 일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 이제 핸드폰도 별로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제 먹습니다. 더 먹어야겠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과식도 하게 되고, 저도 이런 충동은 이제 때때로 느끼죠. 배고프지 않는데도 더 먹게 되고,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먹는다거나. 그 다음 이제 이것이 마지막 패러그래프인데요. Or you can stay bored and restless and observe what it feels like to be bored and restless. 이제 이 앞선 두 문단에서는 그런 이제 마음의 배고픔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들을 하나 이제 설명을 했고, 이제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톨레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you can stay bored. 차라리 그냥 지루함 속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지루함과 안절부절한 상태에서 머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머물면서 and observe what it feels like to be bored and restless. 지루함이나 안절부절이라는 감정이 어떤 느낌인지 관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차원 의식이 바로 이렇게 하는 순간 올라가는 거죠. 알아차림으로 자신의 감정, 생각, 뭐 지루하다라는 이제 느낌, 뭘 해야 되는데라는 이 생각을 바라볼 수 있고, 또는 뭔가 이상하게 안절부절한 느낌이면 그 감정을 또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이 내면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As you bring awareness to the feeling, 그 느낌에 알아차림을 가져갈 때, as you bring awareness, 이 이제 알아차림이죠. awareness는 알아차림. 알아차림을 이 느낌에 이렇게 탁 가져갈 때, suddenly, 갑자기, some space and stillness around it, as it were. 이전에는 이제 이 알아차림이 없었을 때는 내가 감정, 지루하다는 감정, 안절부절하다는 감정, 그 다음에 지루함이라는 이 안에 있었잖아요. 이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지루함과 생각 속에서 막 이제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뭣도 하고 못도 하고 이러게 있다가 이 첫 문장에서 얘기한 거는 이 상태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탁 나온 겁니다. 의식이 나오면서 이거를 이렇게 딱 바라보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원래 있던 as it were, 원래 있던 요 상태 주변에 내가 나왔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공간이나 고요가 갑자기 생기는 걸, 있다는 거를 잊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광주리를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가 이 안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는 참 이제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안절부절하고 하는데, 뒤로 나와서 광주리가 이렇게 가만히 되면은 벌써 이만한 공간이 생기잖아요. 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 안에는 공간이 없었겠죠. 아주 내가 그냥 꽉 차 있었는데 나오니까 갑자기 이만큼의 내가 배경의 공간이 되어서 알아차리게 되면 너 여기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되면 벌써 이만큼의 공간이 생깁니다. A little at first. 처음에는 작지만 but as the sense of inner space grows. 이 내면의 공간감, 내 안에 이 공간이 있구나 하는 그런 공간의 감이 grows, 커지면서 the feeling of boredom, 지루함의 느낌은 will begin to diminish. 그러니까
우리가 나올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번에 순간적으로 이만큼까지 멀리 푹 뛰어나와서 생각을 정말 멀리서 넌지시 이렇게 바라보기는 어렵죠. 대부분은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거의 이제 밑에 깔린 듯한 느낌으로 살짝 벗어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처음 경험하시면 알아차림이라는 거를 생각이 이렇게 있으면 생각 속에 이렇게 있다가 아주 복잡한 생각 속에 있다가 살짝 요 정도로 나온 것만 해도 어, 바로 그 순간 이제 배경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광주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이제 어, 내가 뒤로 물러나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나 감정이 크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뭔가 좀 벗어난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 생각 감정과 나 사이의 공간이 점점 아, 더 커지면서 이게 광주리가 커집니다. 그게 이제 고요의 그 뭐라 그럴까요? 원래부터 이제 전체 고요는 크지만 내가 점점 뒤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조금씩 더 물러나 서면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처음에 가득 찼던 이 지루함이나 이런 것이 intensity, 그 강도나 significance, 중요성이 줄어듭니다. 자, 처음에는 이 안에 딱 갇혀 있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이 생각이나 감정이 엄청 100% 중요했겠지만 지금 하나 둘씩 이렇게 벗어나서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벌써 내가 이 정도 됐으면 얘는 그냥 나의 넓은 의식세계의 작은 하나죠. 아주 중요하지는 않죠. 그래서 강도도 작아지고 이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점차적으로. 이것이 이제 한 방에 뿅 하고 어, 뭐 넓은 공간을 경험하는 분도 계시고 점차적으로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유지가 되면은 이렇게 커다란 공간을 경험한 상태에서 그것이 유지가 되면 좋겠지만 뭐 유지가 안 되더라도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이런 경험했던 것으로 언젠가는 이제 가게 되겠죠. 그러려면 이 나름대로 이분도 알아차림으로 이제 조금 계속 노력을 하면서 뒤로 내려놓고 물러나고 알아차리고 이런 걸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점점 이 공간이 1번 공간, 2번 공간, 3번 공간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의 전체 그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가 작아지죠. So 그렇게 해서 even boredom 심지어는 이런 지루함조차도 can teach you who you are 당신이 진정한 누구인지를 가르칠 수 있고 and who you are not 진정한 당신이 아닌 게 또 뭔지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2장 10절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미지화하기에 아주 좋은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로 점점 처음에는 이 안에 이렇게 있다가도 이것이 뭐 동영상 같은 걸로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구 같은 거를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나사에서 그 만든 이제 비디오에 보면 우리 지구를 자세히 들어서 계속 들어가면 이제 자기 집, 자기가 사는 뭐 아파트나 뭐 주택 여기까지 이제 여기가 딱 보였다가 점점 위로 올라가면은 뭐 이제
한국이 보이고 더 커지면은 아시아가 보이고 더 뒤로 더더더더 물러나면은 이제 지구가 하나 이렇게 보이고 그 시점이 더 뒤로 자꾸 우주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태양계에서 지구가 작은 요 한 점으로 있게 되고 더더더 뒤로 가면은 정말 이제 광대한 은하계들이 여러 은하계들 중에 이제 저 멀리 하나 있는 게 되죠. 그러면 그 저 멀리 은하계 안에 작은 한 점에 어떤 한 집에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이 뒤에까지 물러나 있을 때 그 광대함 속에서 만약에 내가 관찰을 얘를 하고 있다면 뭐 정말 얼마나 작은 일이겠습니까? 먼지보다도 작죠. 근데 그렇게까지 뒤로 물러나서 이제 주로 있을 수 있다면 아주 그 행복한 사람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뭐 한 태양계 정도로만 있을 수 있어도 그 이 지구 정도의 어떤 이제 생각이나 감정들은 어떻게 보면 넌지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태양이 여기 있는데 지구가 뭐 한 여기쯤 있다고 그래도 내가 한 이제 뭐 태양이 돼도 되고요. 한 이 정도쯤에서 이렇게 넌지시 뭐 여러 지구 뭐 목성, 화성, 수성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2장 10절에 좋은 거는 이 지루함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 좋다고 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나도 깨닫게 하고 의식과 고요를 주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지루함이 나로 하여금 고요로 데려가 주는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뭐 장작 고요라는 이제 힌두 철학적으로 보면 고요라는 끝없이 타는 불의 진지루함이라는 건 이제 장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태우면 고요로 이제 불이 더 밝아지는 거죠. 근데 지루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게 허락하고 바라보는 거죠. 이 지루함을 없애버리면은 내가 지루하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특별히 고요를 더 이제 찾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루함이나 그 어, 생각에 대한 이 갈증 이런 지겨움, 지루함, 안절부절, 힘들고 싫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있게 허락하면 내가 그 배경에 공간이 되는 것으로 얘네로부터 오히려 또 역설적으로 자유로워지니까 얘네들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은 얘네들을 미워하면은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2장 10절은 이제 톨레가 그런 역설적인 면을 이제 가르쳐 준 거죠. 이런 지루함도 우리를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아주 좋은 절인 것 같습니다. 2장 10절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고요를 찾으세요. 의식으로 가세요. 알아차리세요. 자꾸 이런 말도 이제 노력하는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만 고요를 찾거나 그러니까 외부의 고요한 순간을 찾거나 어떤 또 내면의 고요한 상황, 이제 명상 같은 걸 해서 고요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두 가지 그 양면으로 이렇게 하면은 훨씬 좋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너무 힘들 때는 정말 고요한 곳으로 가서 명상도 하고, 음악도 듣고 산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고요라는 어떤 걸 잠시 느끼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또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더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거는 이 그 감정을 음, 생각이나 감정을 벗어나지 말고
얘네들 안에서 얘네들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있게 허락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인 자세로 오히려 이 뒤로 물러나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이 고요를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힘을 얻기 위한 그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진통제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힘을 얻는 거죠. 잠시. 그렇지만 근원적인 그 치유책은 되지가 못합니다. 힘을 내서 얘네들을 다시 만나러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차리고, 그래서 톨레가 오늘 이제 고요에 대해서도 많이 했지만, 오히려 이 지루함도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좀 길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한글을 제가 읽는 것으로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은 충분하지 않아 상태로 존재하므로 항상 더를 욕심냅니다. 마음의 동일화될 때면 지루함과 초조함이 아주 쉽게 생겨나지요. 지루함은 마음이 더 많은 자극과 생각에 배고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배고픔은 만족되지 않습니다. 지루하다고 느낄 때 잡지를 집어든다거나 전화를 건다거나 TV를 켠다거나 인터넷을 한다거나 쇼핑을 간다거나 또는 흔한 일이지만 덜을 향한 정신적 결핍감과 욕구를 몸에 전이하면서 더 많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으로 당신은 잠시나마 몸을 만족하게 합니다. 아니면 지루하고 초조한 상태에 머물면서 그것이 무슨 느낌인지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차림을 감정에 가져가면 마치 원래 그곳에 있었던 듯이 갑자기 공간과 고요가 주위에 생겨납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이지만 내적 공간에 대한 감각이 자라나면서 지루하다는 느낌의 강도와 중요성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지루함도 누가 진정한 당신인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이제 생방송인데 저의 웹캠이 그 인식을 못해서 얼굴은 나오지 않고 음성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이제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그 질문과 대답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오늘은 이 이미지가 생성이 얼굴, 예, 카메라 웹캠이 작동을 안 해서 그냥 저희 로고를 올려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음, 예, 오늘도 이제 두 분이 함께 하고 계신데요. 뭐 세 분 이제 새로 오신 분이라도 그냥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마치 이제 라디오 방송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TV 방송이 아니라 라디오 방송이 돼버렸는데요. 라디오 방송이라고 생각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또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질문과 대답 시간이라고 안 하고 이제 체험 공유라고 이제 제가 좀 이제 제목을 바꿨는데요. 우리가 그 질문과 대답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 좀 흐를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이제 체험한 내용, 경험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채팅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나 고요를 만난 시간에 대한 경험도 좋고 또는 잘 안 돼서 뭐 힘들었던 경험도 좋고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도 지루함이나 어떻게 보면 안절부절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톨레도 말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우리가 안 좋다고 이제 여겼던 이 감정이나 생각도 네, 예지님도 어서 오시고요. 감정이나 생각도 사실은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두려움, 슬픔, 분노, 뭐 정말 힘들게 하는 것들 많잖아요. 걱정 이런 것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요로 가는 어떻게 보면 디딤돌이 돼주는 것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걔네들을 그냥 놔두고 물론 내가 잠시 명상이나 아니면은 뭐 산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산책 아니면 뭐 이제 그 방향이 이제 다른 데로 가서 뭐 회피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잠시 잊어버리는 거죠. 영화를 본다거나 뭐 친구를 뭐 이제 여러 가지 예가 나왔잖아요. 쇼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 어떻게 보면 그거 이제 명상이나 산책도 아주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진통제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근원적으로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그런 분노, 고통 이런 것들은 쉽게 안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명상을 해도 여전히 분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만나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진이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가족 친지 관계에서 고요함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이 명절 때만 되면 알아차릴 게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진짜 명절은 명절인데요. 고요를 만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만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웃을 수 없는 게 정말 가족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친지나 그러니까 특히 친척 뭐 이제 우리나라는 또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뭐 시집을 가니 친정집을 가니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그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현대인데도 아직도 그런 이제 물론 외국에도 자기 부모를 찾아가는 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땡스기빙 같은데 또 이제 꼭 가서 같이 그 칠면조를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가족 친지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차라리 그 어떻게 보면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알아차리는 거는 약간 이제 포기하고 그냥 휩쓸려 가다가 나중에 알아차리는 것이 조금 그런 전략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막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는데 알아차려야 돼, 알아차려야 돼 이렇게 하면 그것이 또 부담이 돼가지고 그 알아차리려고 막 노력하던 게 탁 낮으면 내가 그냥 팡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평소에 하던 대로 하고 진통제를 맞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가족들한테서 살짝 벗어나서 만약 힘들다면 그 자리가 정말 1분이나 5분이라도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서 나가서 그 자리를 벗어나서 아, 좀 숨쉬기를 한다던가 명상한다던가 또 주변에 있는 나무를 본다던가 돌을 본다던가 하늘을 본다던가 이러면서 잠시 그 외부에 있는 조용함을 통해서 고요를 느끼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링게르를 조금씩 맞아가면서 이제 해나가야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 같고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알아차리려고 이런 기회다 해서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알아차려야지 하는데 그거 어렵습니다. 만약에 바로 앞에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또 어른이라고 했을 때 계속 잔소리를 한다고 하면은 내가 그거를 계속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정도가 된 거죠. 근데 그것이 어려우면 차라리 그런 분노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외부에 있는 조용함을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명절 때는 특히 더 그렇고요. 자, 그리고 HJJ님이 오늘 글은 저희 상태를 너무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항상 더를 찾고 더 나은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뭔가를 찾곤 했습니다. 지루함이라는 것은 시간을 잘못 보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머리는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지루함, 초조함과 함께 지내보아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이 가족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아주 어떻게 보면 실전 상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전선 상황이 아니면 약간 내가 어쨌든 지금 지루함 정도 같으면은 그렇게 아주 상황이 뭐, 계속해서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의 너무 힘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루함과 초조함이 왔을 때 걔네들을 에너지체로 이렇게 내 안에서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참 이것이 역설인데요. 만약에 이것이 한번 처음에 지루함이나 초조함을 내 안에서 있게 허락하고 내가 그 지루함이나 초조함에 정말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있게 하는 내가 배경의 공간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자비로운 어, 내 안의 감정에 대한 자비심을 베푸는 거죠. 아우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타오르는 불 같은 뭔가도 그래 있어. 나는 너를 위한 공간이 되어줄게. 잠시라도 그렇게 해보면 톨레가 말한 대로 어느덧 불현듯 평화로운 공간이 생깁니다. 그런 식의 그것을 하면 분명히 자주자주 또 하게 되면 강도와 횟수가 줄어든다 그랬죠 아까.
이제 톨레 글에 보면은 분명히 강도와 그 중요성이 줄어든다고 했네요. 그러니까 생각의 중요성. 이 생각이 그렇게 나한테 더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뭐 초조하면 초조하면 어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초조함이라는 거는 굉장히 뭔가를 해야 되는 중요성을 엄청 크게 지니고 있는데 그냥 있게 놔두면 줄어들죠. 예. 충돌이님, 제가 잘 읽었나요? 충돌이님인가요? 예. 이게 예, 또 주셨고 반갑습니다. 예, 강MJ님, 강해 감사드립니다. 고요의 본질을 벗어나 있는 고통 속의 상황을 고요로 다시 회복해가는 처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이 고요의 앞면입니다. 전면. 그 고통의 뒷면에 고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놔두고 충돌이님, 고통을 놔두고 내가 그것이 동전의 양면인데요. 앞면이 고통이고 뒷면이 고요인데 같은 동전입니다. 그런데 그 동전을 놔두고 내가 다른 곳으로 가면 이 고통을 놔두고 다른 곳으로 가면 잠시 잊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얘를 오히려 놔두지 않고 정말 숭고한 마음으로 있게 허락하면서 이렇게 그래 너 거기 있구나. 에이구, 또 왔네 하면서 이렇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 하지 말고 기왕이면 그래 너를 위한 내가 공간이 되어 줄게 하는 어, 좀 넓은 마음이 내 안에 안 좋다고 느껴지는 감정을 향해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작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라고 처음에는 전혀 안 느껴지는데요. 뭐 그래도 여전히 그 불안 초조 똑같이 있네라고 느껴지면서도 뭔가 조금 약간 1% 정도라도 평화감이 느껴질 수 있고 자꾸 또 그래 좀 더 오늘 힘이 용기를 내서 그에 있게 허락해 주자. 너를 위해 공간이 되어줄게. 5분만이라도 이렇게 해주면 줄어듭니다. 줄어든다기보다 내가 더 커지는 거죠. 그 공간이. 그러면서 점점 커지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고 세고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뭐 여러 불편한 이제 큰 느낌들이 좀 작아진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에너지가 작아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더 커진 거죠. 넓어지고. 뭐 그게 그건데요. 어차피 내 안에서는 다 같지만. 강 MJ님, 고요 본질은 이미 내 안에 있지만 우리는 형태일 뿐인 기능에 빠져 있었구나를 알았을 때 고요인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생기게 되지요. 그것을 깨어난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정한 나라는 게 결국은 아까 이제 톨레가 그 지루함을 잊게 하면 그 주변에 불현듯 갑자기 처음엔 아주 조금씩이지만 내면의 공간에 대한 감각이 커진다 그랬거든요. 커지면서 그 지루함의 강도와 중요성이 줄어들고 그러면은 지루함이 이제 전체라고 느꼈을 때는 내가 나는 지루해였다가 내가 커지면 나는 큰 배경의 공간이고 나는 지루해의 그 나가 뒤로 딱 물러나서 배경 공간이 되면 그냥 지루함이라는 어떤 특정 주파수를 가진 에너지만 달랑 남게 되는 거죠. 나는 이제 광주리가 되고 지루함이라는 뭐 사과가 과일이 하나 남아 있는 게 되죠. 그 전에는 내가 사과였는데 뭐 사과는 이제 이미지가 좋은 거니까 지루함은 우리가 안 좋다는 이제 뭐 이미지가 있는데요. 뭐 지루함을 뭐로 표현할까요? 그냥 뭐 빵, 빵이나 꽃감. 지루함의 느낌이 이제 꽃감과 이미지가 그러니까 내가 그
이제 어떤 지루함이라는 그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것이 뭐 그냥 평평한 그 식빵 한 조각이라고 합시다. 식빵 한 조각이었으면은 그게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나는 지루해 라가 되는데 이게 커지면 그냥 어, 지루함이라는 또는 작은 식빵이 하나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식빵이 아닌 거고 당연히 넓은 진정한 나인 배경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그러니까 나는 지루한 사람이야. 뭐 나는 그 초조한 사람이야. 나는 자주 초조해. 나는 지루해. 이 말 자체가 문법적으로 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배경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하면 나는 지루함이라는 에너지를 있게 하는 배경의 공간이야. 나는 초조함이라는 내 안에 지금 있는 이 막 떨리는 에너지를 잠시 있게 뭐 잠시나 아니면 있게 허락해주는 배경의 공간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겠죠. 만약 내가 지금 초조한 상태라면 나는 초조해라고 하지 말고 나는 내 안에 있는 초조함을 바라보는 배경의 공간이야. 그러면 내가 알아차림이 된 거죠. 그 순간은 그렇게 되면 정체성이 초조함에서 이 의식으로 변환이 된 거죠. 이것이 이제 깨달음이고 깨어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이제 명절 같은 때는 진짜 사실은 깨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과거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톨레도 이제 그런 말을 했지만 누군가가 나 깨달았어 라고 얘기를 하면 부모랑 딱 2주만 같이 지내게 하면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같이 지냈던 그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고 또 이제 다른 뭐 시집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또 그렇게 이제 친밀하지 않은데도 또 뭔가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많고 또 여자들은 또 할 일도 많잖아요. 이 유교 사회니까 남자들이 요리를 하거나 그러면은 좋은데 여자가 대부분 또 요리는 다 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으면 남자가 가서 설거지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럼 여자들은 이제 일종의 종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평소에 안 하던. 그게 신체만 힘들면 또 그냥 운동했다 치면 되는데 이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또 이제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럼 몸이 힘들면 제가 이제 상호작용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짜증도 더 확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알아차리고 또 정말 그 나는 이 짜증이 있게 허락하는 배경의 공간이야. 이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통제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 산책을 한다거나 정말 1분이라도 그 장소에서 살짝 벗어나서 나무를 본다거나 이렇게 외부의 조용함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MJ님, 고요 본질은 찾아가는 방법을 쓰는 것과 진정한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확연히 안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럴 때 생각이나 감정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 감정이 왜 왔을까의 원인이 드러나고 그래서 알아차리는 방편이 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길이 되지요. 그 생각 감정의 원인을 알아내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많은 부분이 이제 해결될 수 있어요. 어, 다만 그런 감정과 생각이 너무 어렸을 때 누적된 에너지라거나 이제 아무리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그냥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이 감정이 짜증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도 만약에 똑같은 짜증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당연히 더 깊은 원인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는 공통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생존에 대한 욕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생각과 감정의 원인을 다 이렇게 해소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 감정의 원인이 어떤 이제 뭐 어렸을 때 경험이나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한순간에 의식화되면 풀리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심리 치유 쪽에서도 뭐 흔하게 쓰는 이제 방법이고요. 그래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은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톨레가 직접 얘기한 건데 기억을 또 우리가 다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날 때는 그 에너지체로 표현을 하거나 만나주는 그래서 그거를 날것 바라보기라고 합니다. 날것 바라보기. 그래서 에너지체로 바라보는 거죠. 명절 때는 그런 에너지체로 바라봐야 할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몸도 힘들고 즐거우면은 뭐 그냥 즐거운 대로 괜찮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진화를 통해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은 특별히 기억에 안 남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생존에 뭐 그 불리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좋았던 기억, 내가 당했던 경험, 이런 거는 기억을 하려고 굉장히 이제 몇십 년, 만 년 동안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이제 안 좋은 기억과 감정이 이제 많이 남는데 좋은 기억과 감정들은 사실은 우리를 괴롭히지는 않지만 휩쓸리는 거는 똑같죠. 즐거워가지고 깔깔깔깔 대는 것도 막 괴로워서 서럽게 막 우는 것과 에너지 면에서는 거의 같은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프고 분노하는 에너지만 나쁘다 그러고 이렇게 너무 이제 과도하게 즐겁거나 이런 거는 이제 뭐 또 그런 것에 또 이제 휩쓸리는 것은 그렇게 안 좋다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체로 이제 중간 중도를 이제 자리를 잡으면 이제 평안을 유지를 하는데 즐거운 것도 어느 정도 적당히 즐기는 게 낫고 괴로움과 슬픔, 분노 이런 것도 짜증도 적당히 그냥 너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말고 때때로는 진통제도 맞고 또는 나오는 것도 낫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중 지루함도 누가 진정한 나인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문제 속에 이미 답이 있음을 알게 되었네요.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더 많이 이제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톨레가 일장은 전체적으로 다 고요가 무엇인지 이제 가리키는 것으로 전체를 다 할애했고 2장도 생각의 특성들을 이제 많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10절에 와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물론 고요나 의식이나 알아차림의 이제 좋은 면들을 쭉 얘기를 해왔는데요. 안 좋다고 느끼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진정한 고요로 그리고 진정한 나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조용함을 찾는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뭐 산책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고 좋은 방법입니다만 내 앞에
바위가 내 안에 딱 막혀 있다고 치면은 이 바위를 어쨌든 해결해야 되잖아요. 옆으로 밀든 아니면은 바위를 작게 만들든 아니면 내가 더 몸이 막 커져가지고 다리가 길어져가지고 바위를 넘어갈 정도로 커지든 이렇게 바위와 어떻게 해서든 해봐야 되는 거니까 바위를 놔두고 내가 다른 길로 이제 갈 수도 없지만 잠시 갔다가 다시 결국은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게 되면 결국은 또 이 바위를 이제 만나야 되는데 바위라고 상정하는 것도 약간은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니까 바위라고 하지 말고 좋은 이미지로 갖는 게 좋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만 어, 그래야 얘네들이 좀 이제 줄어들고 바위처럼 무겁고 크고 막 이런 걸로 하면은 오히려 잘 이제 변화가 안 일어나고요. 이제 가벼운 것으로 여기는 게 좋습니다. 뭐 풍선 정도 아니면은 뭐 즐거운 것으로. 네. 예, 강엠제님, 모든 고통은 이미 우리 안의 문제이고 그 문제가 본질인 고요를 벗어나서 생긴 문제들이니까요. 예, 그렇죠. 그 이제 고통이라고 이제 여기는 것들이 그 어쨌든 저는 이제 진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통이라고 여겨야 그거를 자꾸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문제로 삼고 이랬던 거죠. 과거에는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원시 시대 때나 이럴 때는 고통이라고 해봤자 사실은 사냥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식량 문제라거나 이런 진짜 생존에 대한 문제였겠죠. 그것이 이제 커다란 문제였을 텐데 나머지는 뭐 정신적인 문제는 거의 없었겠죠. 그런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고 생각이 많아지면서 걱정할 거리가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통의 개수나 강도가 점점 커졌고 우리가 평소에 있어야 되는 고요 상태가 공간이 자꾸 이제 문제들로 정신적 문제들로 차서 이제 광주리가 좁아진 상태가 우리 현대인의 현재 상태인 것 같습니다. 생각에 빠졌다 이랬잖아요, 톨레가. 예, 오늘은 이 갑자기 제가 잘 되던 웹캠을 제가 아마 뺐다 꼈다 하다 보니까 USB를 얘가 이제 인식이 어, 안 되게 어떻게 이제 됐나 봅니다. 이 컴퓨터는 그 USB가 좀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웹캠이 안 되는 바람에 얼굴이 안 나왔는데요. 죄송하고 금요일 월수 금요일부터는 뭐 정상으로 이제 해놓겠습니다. 예, 강민재님 고요인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길 모든 초월 속으로 이끄셔서 감사합니다. 예, 톨레가 이런 걸 참 잘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어떤 분은 막 돌짓고 날리고 이제 약간 면박을 주고 이러는데 톨레 글이나 말, 태도 이런 것들은 아주 그 친절하고 유합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둘 다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그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도 그 사실은 제가 부드럽고 이렇게 친절함을 우리가 가지면 초조함이나 뭐 분노나 이런 짜증 이런 것도 짜증이라고 부르면은 벌써 그 말 자체가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에너지라고 부르면 좋습니다. 그래서 톨레가 이끄는 대로 그런 우리가 부정적으로 여겼던 그런 에너지들도 내면의 에너지들도
우리를 정말 고요로 이끄는 아주 훌륭한 스승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정적으로 내 안에 느끼는 감정을 좀 긍정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게 스승이 되니까 물론 쉽지 않고 그걸 한 번에 다 해라라는 것이 아니고 잘 안 될 때는 바깥으로 나가서 숨쉬기 한번 하고 와야 됩니다. 안 되는 걸 막 하는 것도 오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육이 있어야 이제 운동도 할 수 있는 거고 이 영적인 근육 강화가 안 됐는데 너무 대면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고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걸 하시고요. 힘든 상황 속에서는 외부의 조용함을 찾는 것. 이것을 이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도 저희 아마 이 생방송은 월수금 그러니까 월수 정도 이렇게 또 추석인데요. 계속 하면서 아, 이제 좀 힘든 것들은 오히려 이 공간에서 같이 나누면서 잠시라도 또 바라보는 시간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혹시 그것이 가능하시다면 추석 때라도. 저희는 추석 때도 계속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카메라가 안 돼서 조금 아쉬웠습니다만 오늘 좋은 10절이었기 때문에 어, 이, 이 내용은 제가 영상의 밑에 부분에 보면 설명 부분에 제가 이제 번역한 한글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읽어 보시면서 언제라도 또 볼 수 있으니까 영상을 다 안 보셔도 글만 이렇게 보시면서도 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뭐 또 시간이 여러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카메라도 또 잘 안 되니까 이제 금요일 날 다시 이제 뵐 것을 약속드리고 다른 분들도 이제 조금 익숙해지시면 이제 그 채팅창에 이제 자신의 경험을 오늘의 경험 같은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래 했다 이런 것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이라기보다는 체험 공유. 내가 실생활에서 뭐가 잘 됐고 또 안 된 게 있으면 뭐가 안 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일기 비슷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서로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